아주 여기 강당을 가득 이렇게 메우셨어요. 지역의 이장님들도 거의 뭐 대부분이 이렇게 오셨고, 마을의 말 그대로 리더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새해 처음 뵙는 분도 없잖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민과 대화해서 뭐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한테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원 부원이 될지는 몰라도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항상 매년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의 역동이라는 단어로, 우리 아주 평이한 단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해나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창의 역동을 내세우면서 일을 쭉 해왔어요, 몇 년간. 그러면서 이제 순서는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초부 득삼, 우리가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 우리 서산의 가장 어찌 보면은 1번 순위에 있는 수건 사업이었던 거로 참 기억이 돼요. 제가 2009년 7월 3일자로 부시장으로 처음 우리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오면서 제가 차 속에서 서산의 최고의 수건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쨌든 저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필요했고, 그런 일을 이제 쭉 달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면서 2005년도에 위에타가 낙방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두 번째 또 탈락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거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초부 득삼이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또 내세웠었어요. 세 번째만큼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의지가 담아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2016년도에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부득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일념 통천, 또 그런 기억 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늘한테도 그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 가지고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수건과제 사업을 뚫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서산공항이라든가 또 국제여객선 취항 바닷길 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일화 관중, 한 곳에 또 집중하는 것도 집중하는 거지만 화합을 하고 하나로 화합하다 보면 우리가 활 쏠 때 관중한다고 하잖아요. 맞추면, 관역을 맞추면 우리 목표 지점을 정확히 달성시킬 수 있겠다. 또 일화 관중.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쪽에는 지난 시장 두 번 민선 6기 때죠. 여주필성, 또 그런 여주필성. 함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화합이 돼서 함께 달리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4년간 이제 또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난해는 이제 승풍파랑, 우리가 이제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될 텐데,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목표, 우리가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승풍파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은 뭐죠? 극세척도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길 극자, 세상세자, 그리고 개척한다 할 때 개척할 그 척자, 길도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길을 뚫고, 또 없다면, 뚫기가 어렵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다. 강한 의지와 신념이 담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 혼자 마음을 다지고 혼자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진 않겠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에다가 뭐 이런 뭐 계약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 전부 다 합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합하면 한 1,80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 1,800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공직자들 전부 다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혼자 앞에서 가자 하는데 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무슨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런 그 마음을, 자세를, 의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이장님들, 또 마을의 리더분들, 뭐 지도자급들 계신 분들, 각 사회단체 장 되시는 분들 주로 여기 다 계시잖아요. 뭐 조성우 회장님이나 여기 지금 뭐 그 여러분들 오홍수 회장님, 갑자기 또 우리 두 번째 앉아 계신 성명제자 이름이 갑자기 막히네. 뭐 성명제 회장님이나 저 젊은 청년 김동완 회장이나 많은 분들 이렇게 여기 다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또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한 서산호를 이끌어가는 선장으로서 큰 방향을 가지고 살펴보고, 때로는 뭐 후미에서 또 격려도 하고 치열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늘 펼쳐나가고 있는 농업과 교육 관련된 바로 이제 농업 실용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많은 부분 들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올해도 또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듣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서산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일단 헤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축재정, 건전재정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 서산도 그렇고 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또 총선도 있잖아요. 총선이 4월 달인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일을 제대로 많이 해나가기 아무래도 어려워요. 정치권 관련된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발표할 것도 선거 이후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 테고,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듯이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각자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역동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올 상반기는.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상반기 그냥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뒤후에 또 후폭풍 뭐 비스름하게 또 정리되고 하는 시간이 또 몇 달이 흘금머니 또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뜨끈뜨끈한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휴가철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하루 한 해 다 갔네 벌써. 그러다 보면 또 가을 거질 때쯤 추석낮 이런 부분들, 또 그러다 보면 또 크리스마스 뭐 또 연말 연시 얘기하다 보니까 한 해 다 갔네 벌써. 그래서 어찌 보면 일할 날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일할 날들이. 근데 대개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처음에 가진 마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 출발을 할 이 시점이 어찌 보면 가장 지금 1월, 2월, 3월 이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때가 또 정말 중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농사는 어쨌든 봄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뭐 하루하루 1년, 2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또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농업 현실이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는 늘 보이면 농업 얘기할 때마다 이 자리에 누구든지 나오면 항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로 꼭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자꾸 이제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또 좋은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또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어떤 뭐 희망과 꿈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생산적인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고 늘 뒤처지는 사람들은 과거 얘기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도전적이고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뭔가 선봉에 서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발전하는 분들의 이 달력을 보면 항상 달력을 본다기보다 그런 분들은 항상 달력을 자주 본다는 거죠. 달력을 왜 보겠습니까? 달력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그 약 일정표를 보게 되고 또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항상 투몰로우를 얘기하고 그러는 얘기인데 우리는 예스터데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 후일담을 얘기하고 나의 어떤 지나왔던 과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결국 어떤 대화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저분은 연배를 보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이구나. 반대로 연배는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굉장히 젊게 사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서도 가보면 옛날 얘기를 하고 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분들보다는 그 같은 경로당에 있어도 연세는 많이 드셨어도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그분은 젊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이것저것 배우러 항상 가보면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에서 생기가 돕니다. 윤기가 나기도 하고 눈 보면 눈에서 광채가 나고 빛나고 막 그러죠. 근데 반대로 항상 몸은 연세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핏기가 별로 없고 희망이 없는 분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꿈을 얘기하지 않고 옛날 얘기만 옛날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우리 농업인들 늘 어려운 얘기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마음도 편해질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꾸 어려운 얘기 한다고 그게 뭐 개선될 건 아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5만 가지가 거의 보면은 다 걱정거리죠.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걱정하는 것들 중에 94%가 다 결국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뭐 거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개선되거나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질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건데 그걸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부분들은 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죠. 어쨌든 농업, 농촌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옆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지금까지 또 왔어요. 지난 과거를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그 뒷구지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누구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사를 믿고 걱정거리는 접어두고 그냥 즐거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 섞인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투자자들,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자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농업의 미래를 얘기할 때 밝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뭐 그분의 닉네임은 투자의 뭐 귀재다, 투자의 황금손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그랬잖아요. 농업 분야에 미래가 있다. 뭐 자기는 뭐 다시 태어난다면 농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나라 뭐 고려대 이런데 서울대 이런데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농업 분야에 눈을 뜨라고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설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분뿐인가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세계적인 인터넷 글로벌 기업 뭐 구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구글도 농업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FB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선봉장이 구글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농업 분야에 관련된 아주 그 디테일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의 일본에 가 있는 손정희 같은 그런 분이라든가 또 바이엘이라든가 이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회사들, 제약 회사들, 화학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종자 산업에 눈을 돌려서 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 부가 있다는 얘기는 땅에 부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요새는 뭐 농업을 꼭 땅에서만 농사 짓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버티컬 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뭐 모든 것을 다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팜 뭐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농업을 하는 이런 세상으로까지 오고 있잖아요. 메타 농업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말 그대로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농업 관련해서 물건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이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공이 이 어떤 그 괭이자로 삽자로 뭐 호미 이 정도만 가지면 웬만한 농사를 다 지었었죠. 지금은 그거 가지고 농사 짓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부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영농 방법이나 패턴이라든가 도구가 혁신을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뭐 한 사람이 과거 몇 마지기 이런 식으로 뭐 10마지기, 20마지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도 20마지기 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뭐 성명진 사장님 몇 마지기입니까? 몇백 마지기죠? 예, 거의 뭐 1인 기업 하듯이 몇백 마지기씩 뭐 짓는데 드론으로 시비 벽시를 뿌리고 드론으로 농약을 주고 하면서 세상이 엄청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르게 신지식, 신농업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늘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서 이 변화되는 농업의 어떤 현실 이런 부분 따라가야 사는 또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신기술, 신지식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드리는 게 우리 농업 바로 이런 실용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사는데 농기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도 아마 4개의 임대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종수로 보면 한 93종 그 정도 되나요? 또 변화가 또 있었겠지만 뭐 1132개를 우리가 구비해서 통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농기계를 우리가 구비를 하면서 임대를 해드리는데 저 농기계를 쓰고 싶은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빌려갔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차례가 안 와서 그분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좀 구비를 좀 더 많이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부착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구비하고 또 분여자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도 또 다량 구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 임대사업소 일을 하는데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무슨 전화 받는다든가 저기서 전화 오는 것도 못 받고 잠깐 저기 나가서 수리 뭐 챙겨줄 때 이쪽 전화 오는 거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짜증도 많이 나기도 하고 연락도 안 되기도 하고 힘들고 막 그런 부분도 제가 듣고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직원을 좀 확충을 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를 쓰다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을 돌면서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확충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큰 농사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빌려다 쓰기도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1년 12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 잠깐 쓰고 또 놔두면 녹슬어 버리고 혼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아깝기도 하고. 근데 옆집에 있는 분이 그분 그 일할 때 기왕에 이제 그럴 때 우리 것 좀 해주길 바라는데 자꾸 요청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옆집이라 또 이웃 사촌이라 하더라도 또 내 입장에서도 내 기에 나는 비싼 돈 가지고 사가지고 저 사람 공짜로 자꾸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주고서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로 이웃 사촌인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 공약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각자가 가진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말 그대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농기계를 바로 옆집에서 빌려 쓰든 내가 해주든 돈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거 빌려다 쓴 것처럼 똑같이 비용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마음 편하게 옆집한테 우리 것도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직접 가서 해줄 수도 있고 바로 그 친구 옆집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함께 가는 농기계 플랫폼 제도를 하자라고 제도를 좀 운영하는 식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효과가 지금 있는지 신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농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하시면 서로가 돕고 돕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고장 나는 거 수리 빌려줬다가 또는 고장이 나면 수리는 또 시에서 지원해 드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시의 농업 예산이 얼마더라? 1,436억? 1,600억 정도 되나요? 내가 준 자료 받아보니까 1,436억이라고 돼 있던데 1,600억? 기금까지 포함하면 예. 기금을 빼면 1,436억 정도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가 봐요. 14%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53억 원이 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본 예산 개념으로 할 때 우리 시가 지금 금년 예산이 1조 1,452억으로 이렇게 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지난해 본 예산보다는 74억 원이 이렇게 좀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한 3월 달에 추경을 조금 하고 또 5월 달에 추경을 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한 500억 정도는 일단 그 정도는 추경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또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리 충족치는 못하지만 최대한 농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쓸모있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기본 바탕은 항상 클린 행정을 할 생각으로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투명한 행정이죠. 그리고 투명하다는 얘기는 깨끗한 행정이라는 거죠. 빈틈없는 행정이기도 하고 오해 안 사는 그런 행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일을 하면서 시장은 큰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거든요. 미래를 내다보고 자잘자잘한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 우리가 쟁기질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뭐 쟁기질다운 쟁기질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잠깐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해봐 하고서 저도 쟁기질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쟁기질 할 때 여러분 어디를 보면서 해야 되나요? 쟁기질 하면서 소 꼬랑지 그거 보면서 쟁기질 하나요? 그러면 삐뚤빼뚤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려면 소 최소한 머리 저쪽 앞에 저 끄트머리 쪽에 거기 소 머리도 아니라 저 앞쪽을 봐야 이게 삐뚤빼뚤 안 가거든요. 결국은 그게 바로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거죠. 시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잘자잘한 거 목소리 내고 급하다고 하는 거 그런 데만 매몰돼 가지고 알았어요 하면서 예산을 쓰다 보면 이 서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서산이 어떤 것을 빨리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서산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인가 어떤 기반 산업
중추적인 부분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미래로 가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걸 빨리 해야 된다. 레이아웃을 잘 그리는 일본 말로 얘기하면 왁구를 잘 따는 그런 그 틀을 잘 짜놓는 역할이 시장, 이 CEO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의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늘길, 땅길, 바닷길, 철길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잘 아시라 믿습니다. 큰 틀을 이렇게 그려가는 사람이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밑그림이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다가는 용두삼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밑그림만 그려두면 그 후에 채색하는 거는 아무한테나 맡겨도 채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색의 모양이 조금씩은 변화했겠지만 밑그림을 잘 그리는 시장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맥을 아실 거예요. 맨 큰 얘기만 하잖아요. 당장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인데 금방 뭐 하고 싶으면 금방 뭐 건물 지어 금방 세워가지고 저거 이완업 시장 때 했던 거야. 금방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그 레이아웃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늘 OS 오품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 편에서 이품을 열심히 팔고 손품, 발품, 마음 팔고 이 머리를 쓰고 하는 OS 오품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하면서 단순, 간단, 명료하게 하고 스피디하게 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고 이게 이제 OS 오품 행정인데 그런 것들 강조하고 저부터 그걸 안 하면서 직원들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OS 오품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또 너무 등한시하다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잡아가기 어려워요. 때로는 디테일에 대해서 집중도를 오히려 실무 공무원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파트너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의 파트너십, 직원들과의 파트너십, 중앙부처의 파트너십, 도와의 파트너십, 나 이외의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와의 파트너십. 그런 그 파트너십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티각티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째각째각 소리도 나오고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큰 일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는 것. 여러분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부도 파트너십, 남편과 아내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간에 호흡을 잘 맞춰 나간다는 것, 손뼉을 잘 쳐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레이닝.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리더 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교육을 자꾸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그거 알랑한 지식 하나 가지고 대학 내가 나왔네, 난 대학까지 나왔네, 그 자랑할 시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 하나도 안 나와서 초등학생들 얘들이 대학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것들, 신지식, 신기술, 미래의 흐름 더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배워도 부족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평생 학습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배낭여행 많이 보내고 벤치마킹 자주 갔다 오라고 그러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럽니다. 매달 한 번 정도는 뭐 중앙에서 좀 뭐 역할을 했던 분들 또는 어떤 전문가적 있는 분들 그분들 모셔서 직장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시민 아카데미, 서산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김광호 원장님 모셔서 여기 얘기를 듣는데 김광호 원장님이 대한민국에서 강사 중에 강사, 뭐 최고 강사님이죠. 전국에서 뭐 모르는 분이 없고 안 간 데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또 이런 이 교육의 중요성도 인식을 깊이 하시고 또 저를 봐서도 아마 여기 와주신 것 같아요. 다른데 아마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정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난해에도 아마 오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광호 원장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제가 뭐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알 테고 또 미래학당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에
저도 그 미래학당의 학생으로 또 늘 수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 늘 배우셔야 됩니다. 농업의 어떤 현실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과 더불어서 또 이 트라이, 이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있는 사람이 그냥 4년 동안 욕 안 먹으면서 대충대충 적절하게 이렇게 뭐 립서비스 좀 하면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면서 어디 가서 얼굴 비칠 때 필요하면 얼굴 비치고 뭐 이렇게 하면 욕 안 먹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서산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 이거 왜 욕 먹으면서 이거 뭐하라 하지? 안 하면은 발전이 있겠어요? 소각장 그거 안 해도 욕 안 먹을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될 걸까요? 터미널 얘기 안 꺼내도 저 사람 일 안 했다 소리 않고 임기 잘 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된다고 바닥바닥 밀어붙이면서 욕먹으면서 그걸 왜 해야 될까요? 그게 반드시 우리 서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섰다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분들이 다 제대로 아시겠지 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부딪혀 보지 않으면 뭐 새로운 걸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이 트라이, 항상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근데 시장이 인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면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적재적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인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뭔가 시각적으로 볼 때 여러 사람 능력을 볼 때 안 맞는 인사처럼 비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이 인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라인업 구성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축구 얼마 전에 축구 경기 뉴스에도 나오고 요즘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라인업 구성이 잘못되면 이게 우리가 승리로 가기 어렵죠. 어떤 경기든 몇 명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뛰는 경기에 있어서는 그 포지션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트라이커 이런 그 위치에 놓으면은 정말 펄펄 날 사람을 갖다가 수비에다가 뭐 놓는다든가 또 골키퍼 잘할 사람을 갖다가 공격수로 둔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 라인업 구성,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배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 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용인술 아닙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받쳐주고 있는 참모들, 여러 사람들,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잘 박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역량을 100% 발휘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끔 치열업만 해주면 되는 게 바로 또 리더의 중요한 부분도 하나죠. 똑개 똑부 멍게 멍부가 있는데 저는 똑개가 되기를 바라는데 뭐 거기에 얼마큼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보다 더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어쨌든 더 나은 서산시가 되고 말 그대로 도약하고 살만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때로는 뒤에서 더 격려도 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올 한해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요. 갑진년 갑지다라고 쓸 때는 갑 비읍에 옆에 사이 시옷이 들어가죠. 갑진년 정말 순간순간 값진 순간이 되면서 값진 결실을 맺는 2024년 청룡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